요즘 따라 너가 그립다 진짜. 자, 이적 시장 총정리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겨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뭐 어떻게 보면은 살짝 아쉬울 수 있다는 평이 지배적인 이번 맨유의 겨울 이적 시장이었는데, 근데 한번 토바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선골 뉴스.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 지금 생각해도 나간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적 시장 거의 마지막 날까지 저희 맨유 팬들의 마음을 들쑤셨죠. 원래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르트문트 링크가 있다가, 그리고 뭐 다른 팀들, 뭐 AC 밀란이라던가 이런저런 팀들 링크가 많았는데 터키 링크도 있었고, 레시포드가 그냥 체급이 좀 있는 팀을 가고 싶었나 봐요. 중상위권 클럽들 오퍼를 다 거절하고, 그러고 이제 바르셀로나 레시포드가 가고 싶다고 엄프를 합니다. 그냥 자기는 바르셀로나 무조건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엄프를 해요, 레시포드가. 근데 결국에 바르셀로나가 어쨌건 지금 재정적으로 완벽한 상태도 아니고 재정적인 힘듦이 있기 때문에 사토가 났죠. 그래서 결국 안 가는구나 싶던 찰나에 우리의 야동 FC에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레시포드를 직접적으로 원했다 라는 소식과 함께 아스톤 빌라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시즌 아스톤 빌라 임대고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주급 70%입니다. 레시포드 주급이 5억입니다. 5억이 넘어가요. 하나로 거의 5억 7천 가까이 되는데, 그걸 계산해봤을 때 5개월, 그러니까 6월까지 임대니까 5개월 총액 약 80억입니다. 80억. 레시포드 임대를 보냄으로써 어차피 아모림이 안 쓰는 선수니까 80억을 걸었다고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80억을 아낄 수 있는 맨유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선택적 구매 옵션이 720억이 붙었어요. 에메리 감독 픽이기도 했고, 어느 정도 폼을 보여준다면은 아스톤 빌라에서 완전 이적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죠. 어쨌거나 딱 720억 정도면은 그래도 쿨거 하면서 팔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도 잉글랜드 홈그라운드 있고 잉글랜드 내에서 뭐 어느 정도 지금 폼 끌어올린다면은 경쟁력이 없는 자원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톤 빌라 주급 70%뿐만 아니라 지금 챔피언스 리그 나가 있죠, 아스톤 빌라가. 이 유럽 대항전 관련 보너스까지 맨유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 듀란이 사우디 가면서 공격진 뎁스 보강이 필요하고,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도 필요한 영입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레시포드는 진짜 아픈 손가락이죠, 맨유 팬들한테는. 일단 그렇게 레시포드 아스톤 빌라 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따라 너가 그립다 진짜. 수정궁전에 특히 그립더라고요. 뭐 이 선수의 실력이 뭐 왈가왈부될 그런 실력이긴 해도 공격 뎁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자녀 시즌 레알 임대입니다. 레알. 자그마치 레알입니다. 맨유에서 레알. 베티스 임대를 갖고 주급 84% 부담인데, 지금 이렇게 레시포드든 안토니든 고주급자 정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름 이적 시장에 빅사이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아무리 첫 시즌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적 자금 맨유가 뭐 재정적으로 좋은 상황도 아닐 뿐더러 테나흐 형님께서 또 2조 정도를 쓰시고 가시잖아요. 재정적으로 많이 악화가 된 상태라 이렇게라도 조금씩 뭐 레시포드라든지 안토니 임대로 장부상 이득을 만들어서 금액적으로 이득을 취해서 여름에 빅사이닝으로 아모림을 밀어주려는 생각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매 옵션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의 스탯 관련 보너스를 맨유에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안맘 이런 거 다 떠나서 안토니 실력적인 건 제외하겠습니다. 뎁스적인 측면에서 지금 왼발 공격수가 결국엔 디알로밖에 없어요. 왼발 공격수 자원이. 뎁스도 진짜 중요한 게, 맨유가 뭐 FA컵도 살아있고 유로파도 해야 되고 리그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왼발 윙어 뎁스가 없을 뿐더러, 안토니는 최근에 아모림 체제에서 윙백까지 뛰었던 경험 있죠. 오른쪽 윙백까지. 그래서 좀 아쉬운 임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뎁스가 보강됐으면 모르겠어요. 뭐 뎁스 보강이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임대? 안토니 출전 기회도 적고 보낼 수 있지 하는데, 뎁스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냈다는 게 살짝은 아쉬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자가 있었으면은 오케이인데 대체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도루구입니다. 일단은 좌풀백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맞아요. 루크쇼도 지금 최근에 부상 조금 더 끊었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말라시아도 임대 보낸 상황에서 좌풀백 영입은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 그래서 데려온 게 이제 패트릭 도루구라는 선수입니다. 선수 소개를 하기 전에 이적사가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 친구도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레체에서 4천만 유로 600억 안 맞춰주면 절대 안 판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했긴 했는데, 맨유도 어쨌거나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보드진도 바뀌고 협상 능력 좋은 얘들로만 앉혀놨을 거니까. 그래서 맨유 측에서도 지금 아니면 절대 안 사, 우리 여름에 딴 데 살 거야, 지금 팔거나 아니면 나띵, 이번에 이거 안 맞춰주면 우리 절대 안 산다, 이런 식으로 빡세게 협상 테이블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450억 플러스 알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진짜 옛날에 글레이저였으면 600 바로 질렀지. 그냥 바로 쿨거. 그때 맥과이어라든지 뭐 안토니라든지 그런 것처럼 600억 쿨거 바로 질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적료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싸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주급은 하나 약 7천만 원. 그렇게 높지는 않은 주급입니다. 나이가 엄청 어린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약은 30년 6월까지 계약이고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까지죠. 그리고 도루구 같은 경우에 제가 몇 경기를 봤어요. 도루구 하는 경기들을. 근데 보니까 일단 윙백이 주 포지션인 건 맞아요. 확실히 좌윙백 좌풀백 이 주 포지션인 건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른쪽 윙어에서 뛸 때 훨씬 잘했어요. 이 친구가.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본인 스타일이 잘 맞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일단 주 포지션은 왼쪽 윙백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알려진 바로는 뭐 우독이랑 스타일이 비슷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감상평은 흑인이라고 해서 파괴력이 있진 않아요. 뭐 둠프리스라던가 뭐 아다마라던가 그런 폭발적인 파괴력은 없는데 확실히 흑인이다 보니 좀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 탱탱 튀는 느낌이 있어요. 뭐 몸싸움을 했다고 치면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동 하면서 밀려난다고 쳐도 탄력이 있으니까 바로 다시 붙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발밑도 투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려하다고 할 수도 없는 플러스 알파로 킥도 투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유려하다고 할 수는 없는 오히려 저는 우도기보다 루크쇼랑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친구가 루크쇼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점이 완전 직선적으로만 플레이하진 않아요. 인버티드 롤도 꽤 잘 수행하고 왼쪽 풀백 윙백에 기용했을 때도 생각보다 인버티드 롤도 잘 가져가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잘하고 박스 타격 움직임을 생각보다 자주 가져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브래들리처럼 아예 인버티드처럼 뛰는 게 아니라 직선적인 움직임 가져가 줄 때는 또 가져가주고 그런 장점들 그래서 루크쇼랑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레체에서 얘를 공격수로도 자주 기용했는지를 알 것 같은 게 수비가 많이 안 됩니다. 많이 진짜 많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뭐 경험적인 게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수비 센스 자체가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선수한테 어느 타이밍에 붙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태클 타이밍을 가져간다던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누 삼선에 썼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누도 수비 스킬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걔도 그냥 몸으로 억지로 붙어서 수비하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또 마이누도 탄력이 있다 보니까 몸으로 붙고 튕겨 나와도 막 다시 붙고 근데 도루구한테서 그걸 느꼈어요. 수비 스킬이 없어서 그냥 몸으로 해결하려는 느낌? 그래도 수비 스킬이 없어서 그냥 억지로 뭔가 수비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살짝 오버페이였다고 했을지라도 겨울인 거 감안하면은 정산 참작이 어느 정도 된다. 그 한 줄 평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싸 보이는 감이 있어도 겨울 이적 시장인 거 감안하고 어리다는 거 감안하면 그냥 저냥 뭐 엄청 비싼 편은 아니다. 맨유에서도 무조건 필요한 영입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것도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에이든 헤븐 천국이라는 별명으로 앞으로 불릴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아스날 유스에서 한 2년 전에 아스날 프로 데뷔까지 해서 계속 뭐 유스 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맨유에 합류했습니다. 이적료는 한화 약 27억이고 이 친구가 계약 기간을 생각보다 짧게 가져갔어요. 진짜 강제 데뷔할 것 같은데 얘는 이 친구도 신체가 거의 190 가까이 되는데 얘가 특이한 게 거의 15살 16살 때부터 이미 190이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중딩 때부터 이미 190이었던 거야. 근데 키가 큰 거에 비해서 덩치가 엄청 있는 편 아니에요. 살짝 여리여리한 오히려 요로 같은 스타일. 그리고 포지션 자체도 완전 100% 리산마 자리입니다. 좌터백이라 하죠. 왼쪽 센터백. 그리고 리산마의 대체자라고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또 아스날 유스 경기를 몇 개 챙겨봤거든요. 헤븐 볼터치 장면들을. 근데 확실히 유스 시절에 미드필더를 보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발밑이 좋은 게 확 느껴지더라고. 뭐 프로레벨 와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볼플레잉 되는 점이 확실히 메리트인 것 같은 이제 센터백으로 자주 뛰었지만 왼쪽 풀백도 가능하고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선수인데 미드필더는 웬만하면 안 쓸 것 같고 센터백 내지 진짜 필요할 때는 뭐 좌측 윙백도 솔직히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센터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센터백. 근데 제가 봤을 때 뭔가 경기장에서 싸가지가 없던데 얘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깡따구가 있어. 나쁜 말로 싸가지가 없고 좋은 말로 깡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가장 또 중요한 점이 즉시 1군 합류입니다. 애초에 최근 경기에서 도루구랑 같이 입단식을 했어요. 유니폼 들고 같이 하얀색 저지 입고 와서 그 OT에서 입단식을 도루구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또 알 수도 있으실 거고 즉시 1군 합류하는 것도 애초에 오피셜입니다. 여기까지가 에이든 헤븐 선수였고 리산마 대체를 해주길 바라야죠. 뭐 물론 이적료가 27억으로 싸긴 해도 다음에 이제 디에고 레온 이 선수는 오피셜은 안 탔습니다. 근데 99.9999999%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맨체스터 와가지고 메디컬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짜 99.99999%로 맨유 이적이 확실시 되었고 이적료는 하나 55억 플러스 알파. 근데 얘는 애초에 오피셜 못 낸 게 얘가 17살이에요. 지금 10살. 그래가지고 무슨 나이 어린애 막 영입 이런 거에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임대 보낸 다음에 18살 되면은 바로 데려오는. 계약 기간도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4, 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맨유 공식 합류는 여름입니다. 여름. 올해 여름. 이번 시즌 끝나고 합류를 하고 이 친구가 파라과이에서 왔어요. 파라과이. 지금도 파라과이 리그에서 뛰고 있고 저 클로브 세로 포르테뇨 저기가 파라과이 리그인데 그리고 나이가 2007년생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지금 17살입니다. 17살 만으로 쳤을 때
그래서 등록 자체에 좀 복잡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18살 이후에 바로 맨유에 공식 오피셜로 내는 이적을 한 것 같고 이 친구도 좌풀백입니다. 좌풀백 내지 좌윙백. 얘도 엄청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풀백 좌윙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얘도 막 지금 평가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보니까 어쨌거나 잘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앞서 말한 헤븐이나 아니면 예전에 온 치도비마 같은처럼 그냥 복권 긁어보는 느낌으로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자원들 이렇게 영입하는 거는 엄청 긍정적인 신호다. 이 친구도 여름 합류가 오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도 못 보고 다음 시즌에 바로 1군 데뷔도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유스에서 키우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아웃 소식인데 말라시아. 이 친구도 이야기가 엄청 많았죠. 얘도 부상 1년 6개월 끊은 이후에 폼이 돌아오질 못해요. 돌아오질.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활약 보여주기도 했는데 맨유에서는 계속 부족한 경기력 보여주다가 부상 당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더 폼이 더 나락을 가버려서 결국에 맨유에서 스쿼드 멤버로도 볼 수 없다 싶어서 임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적 사가가 엄청 길었어요. 얘도 뭐 어디 벤피카를 가네마네 어딜 가네마네 하다가 이제 쭉 둘러보니까 벤피카에서 임대료를 좀 후려치려 했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벤피카로 날아가서 메디컬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임대를 후려치니까 바로 그냥 맨유에서 거절. 이런 데서 지금 보드진이 바뀌었다는 기조를 확실히 느끼죠. 이 새끼들 갑자기 임대를 후려치려 하니까 당연히 맨유 입장에서는 개빡치지. 그래서 벤피카랑 거래를 안 하고 바로 다른 임대팀을 찾아봐서 그렇게 나온 게 PSV. 다행히 임대 딜을 성공시켰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바뀐 것 같아 맨유 보드진이. 그냥 예전에 글레이저였으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임대료 후려치셔도 보내드려야죠 하면서 보냈을 것 같은데 그 벤피카랑 이번 보드진은 협상 바로 취소하고 PSV로 임대 딜 성공시켰습니다. PSV가 주급 100% 부담합니다. 5개월 총액 27억 그리고 선택적 구매 옵션이 150억까지 달려 있습니다. 어쨌거나 맨유 올 때 이 친구가 제 기억으로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 그러니까 200억대로 기억을 하는데 좀 아쉽긴 해도 이 정도라도 회수하는 게 어딥니까? 뭐 맨진까지 못하더라도 손절치고 나와야지 이 정도면. 솔직히 말라시아가 부상도 부상이고 지금까지 주급 퍼준 것도 그렇고 경기력으로 진짜 십창낸 것도 그렇고 잘 보냈죠 일단 임대 자체는. 그래서 임대 가가지고 뭐폼 좋으면은 그대로 PSV 이적할 수도 있고 다른 팀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적까지 하게 되면은 심지어 세론까지 보여합니다 맨유가. 30% 가기만 하면 대박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PSV 가면 진짜 맨징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세론까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댕구어 자녀 시즌 단수님대 이 친구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미들 뎁스가 부족해서 얘도 올려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임대로 이번 시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휘틀리도 단수님대로 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댕구어랑 비슷하게 저희 공격진 뎁스도 부족하다 보니까 휘틀리에 올려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단수님대 간 거 보니까 아직 1군 올라온 폼은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번 이적 시장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뭐 A, B, C, D, F까지 해서 5단계면 제 개인적인 평가는 C-입니다. C-.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카세미루, 에릭센, 린델로프 아직 맨유에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 친구들 맨유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카세미루 주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카세미루 주급 6억입니다. 6억입니다. 하나로 하니까 대충 적을게요. 에릭센 주급 2억입니다. 린델로프 주급 놀라실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린델로프도 2억입니다. 린델로프도.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카세미루는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남았어요. 26년 여름까지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장 옵션까지 있습니다. 카세미루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카세미루는 사우디에 어떻게 잘 비벼서 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에릭센은 이번 시즌 만료, 린델로프도 이번 시즌 만료. 둘 다 이제 FA예요. 그래서 얘네 못 보낸 건 저는 엄청 패착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카세미루 주급 진짜 더 나가는 게 너무 짜증나고 쓰지도 못하는 선수. 진짜 얘네는 솔직히 50억이라도 받아서라도 린델로프 이런 자원은 내보냈어야 돼. 에릭센 뎁스 때문에 그렇다 쳐도 린델로프는 진짜 50억이라도 플러스 알파로 공격진 뎁스. 이 문제점이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 커요 이게. 지금 공격진 뎁스 봐볼까요? 왼쪽에 바라나초, LAM, 바라나초. 일단 본 포지션으로만 적겠습니다. 본 포지션. 스트라이커, 오일룬, 디알로.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이거 말고 없어요 솔직히. 뭐 여기에 마운트 부상 복귀하면 마운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브루노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마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 포지션으로는 쳤을 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 정도 뎁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 아예 없어요 아예. 뭐 리버풀 뭐 맨시티 그런 얘기 아예 안 하겠습니다. 첼시 봐볼게요. 첼시 여기에 뭐 기후 그나마 토트넘 봐볼까요? 뎁스만 볼게요. 부상 없다고 가정하고 베르너, 돈, 클로셉, 존슨, 블랑케, 히샬 이번에 텔도 들어갔고 이 정도? 맨유보다 벌써 몇 명이 많아. 둘, 셋, 3명이 많아 3명. 1, 2, 3, 4, 5, 6, 7, 7명. 맨유 4명인데 말도 안 되죠 공격진 뎁스가. 이것도 결국에는 캐리 안 됐으면 그냥 다른 애라도 임대로 데려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보드진이 이번 시즌 탱킹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탱킹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안 데려온 거 보면 어쨌거나 아모림도 데려와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안 데려온 거에 크게 불만사항은 없는 것 같고
펩 보고 있나? 이게 진짜 스몰 스쿼드다. 보고 있나 펩? 이게 진짜 스몰 스쿼드야. 어디서 막 홀란드 막 이런 애를 데리고 스몰 스쿼드 운운하고 있어. 우리같이 뎁스도 약하고 퀄리티까지 약해야 진짜 스몰 스쿼드지. 그래도 고무적인 건 레시포드, 안토니 같은 아모님이 쓰지 않는 자원들 매각은 아니어도 처분을 한 점. 이건 진짜 고무적이에요. 확실히 보드진이 일을 잘한다고 딱 느꼈어요. 이런 것들 깔끔하게 이제 처리한 것들 보면은 확실히 보드진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예전이었으면 그냥 쓰지도 않는 선수 안고 갔어 그냥. 이 정도는 그래도 고무적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갈 뻔한 거 C- 준 겁니다. 이런 고무적인 점들 때문에. 글레이즈였으면 진짜 한 명도 못 됐어. 한 명도. 일단 평가는 끝났고 뭐 포그바 관련해서 최근에 뭐 찌라시 돌던데 완전 찌라시입니다. 진짜 찌라시예요 진짜. 포그바는 뭐 복귀한다만데 뭐 3월에 뭐 온다 이런 찌라시가 있는데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애초에 지금 레시포드도 떠나보낸 마당에 더 이상 워크엣이 안 좋은 선수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레시포드도 겨우 내보냈는데 프로식 없는 일 더 이상 맨유에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라커룸 분위기 더 깎인다? 안 그래도 성적 안 좋아서 라커룸 분위기 안 좋은데? 그냥 그날로 끝장나는 겁니다 맨유는. 절대 안 돼 절대. 포그바는 찌라시고 그리고 가르나초 이 친구도 이야기가 많았죠. 사가를 대충 읊어보자면 나폴리가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파토가 났습니다. 이게 최종 제안이었어요. 나폴리가 상향을 했어. 5천만 플러스 알파까지. 근데 맨유가 6천만에서 7천만 정도를 원하다 보니까 결국 나폴리는 파토가 났죠. 그리고 첼시는 결국 공식 비드 간만 보다가 이 첼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900억 후유가 10가능인데 결국 간만 보다가 안 샀어. 괜히 맨유 팬들 마음 들었다 놨다 하다가 아 진짜 어쨌건 결국에 간만 보다가 안 했습니다. 공식 비드. 아 그리고 여러분 텔 관련해서 얘라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텔은 안 데리고 오는 게 맞았습니다. 처음에 맨유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임대료를 75억을 불렀어요. 미넨에서. 아니 우리가 더리우트랑 마즈라이 짬도 처리해줬는데 물론 우린 잘 쓰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관계 만들어놓고 텔 임대료 75억을 불렀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75억을 불렀다 쳐.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토트넘이 임대료 뭐 커피셜로 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150억. 근데 여기에 주급도 100% 부담. 6개월 쓰는데 총액이 거의 180억이에요. 180억. 이걸 데리고 온다고 이걸? 6개월 쓰는데 1년도 아니고 아니 한 선수 뭐 이 정도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마지라위가 5년 계약에 이 가격으로 왔거든요. 마지라위가 200억이었어. 마지라위가 그냥 5년을 뛰는데 마지라위는 근데 얘는 마지라위의 10분의 1 6개월을 뛰는데 180억? 홀리 퍼킹 쉣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마티스텔은 절대 안 데려온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회를 했으면 했지 마티스텔은 안 오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팬분들 중에 맨유 팬분들 중에 아 토트넘한테 무슨 마티스텔을 뺏기냐 아 우리 마티스텔 그래도 뎁스 때문에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안 데려오는 게 무조건 맞았어요. 100% 맞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름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 1순위가 일단 캔다입니다. 프로팅에서 뛰고 있는 윙백 내지 윙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왼발입니다. 이 친구가 현재 나오는 이적료는 40에서 60M 인데 이게 4천만 유로라는 얘기가 있는데 4천만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한 50에서 60 정도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건 5천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 대충 1,000억 선에서 거래될 것 같아요. 켄다 같은 경우엔. 그래서 켄다가 일단은 최신 소식들 나오는 것만 봐도 켄다가 1순위고 이 친구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07년생입니다. 07년생. 근데 지금 스포르팅 1군에서 완전 붙박이 주전이에요. 아모림이 콜업 했었고 완전 쏠쏠하게 잘 썼고 아모림 체제에서 1순위가 일단 캔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왼발인데 오른쪽 윙백하고 오른쪽 윙어 이렇게 두 개 봅니다. 2순위가 요케레스 얘도 최소 1,000억 뭐 바이아웃은 1,500억 이런데 바이아웃까지는 거래 안 되고 뭐 이것도 확실하진 않은 소식이긴 한데 신사협정으로 구두합의로 그냥 뭐 1,000억 선에서 거래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순위입니다. 1, 2순위 1, 2순위 이 정도고 나머지는 뭐 또이또이한 것 같아요. 요크레스 오면 얼마나 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게 스포르팅이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리그 씹어먹고 피해간 공격수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신누영 누네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포르투갈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씹어먹고 갔어요. 뭐 리그든 챔스든 폭격하고 있어요. 폭격. 근데 지금 PL에서 어떻습니까? 뭐 물론 리버풀에서 뭐 스탯 생산력이나 이런 데서 나쁘지 않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버풀 팬 내부적인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선수의 개개인적인 폼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죠. 얘도 1,000억이었어요. 얘도. 근데 요케레스가 100% 성공할 거란 보장은 절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요케레스도 똑같이 될 수도 있다 이거랑. 근데 제가 소신발언하자면 아무리 못해도 호일룬 지르크지보단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아무리 누네스처럼 된다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이적시장 1순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 이적시장에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아니면은 이 선수 원한다. 이응이응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요망대가 좀 왔었으면 좋겠어요. 기요망대가 이 센터백인데 얘도 스포팅이거든요. 근데 아모림 체제에서 중앙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맥과이어 자리 3백에서 중앙 수비수로 뛰었는데 저는 이것도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요즘 이 선수의 폼이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팬들의 평가도 좋고요. 하지만 맥과이어 맨유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완전 미들맨이고 지금 맥와이어 없으면은 센터백 늘 사람도 없다. 하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면 맥와이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아모님이 3백을 쓰잖아요. 맥와이어 3백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아모님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맥와이어가 나오고 있죠. 3백 체제가 안 좋은 점이 중앙에서 싸움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포지션이 전진을 하면서 여기서 패스로 좀 풀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수비를 좀 분산시켜 준다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맥와이어는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수비적인 거 완전 좋죠. 최근에 보면은 수비적인 거 좋고 라인 내렸을 때 안정감도 좋고 근데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뭐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능력이라던가 볼 전진이라던가 볼 운반이라던가 이런 능력들이 너무 부족해요. 맥와이어가 지금 팔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맥와이어 미들맨 맞습니다. 완전 맨유에서 좋은 활약 펼쳐주는 것도 맞고 근데 결국에 맨유가 공격적인 축구하고 아모림볼을 100% 구현을 시키려면 이 자리에 맥와이어가 있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드필더에서 볼 전개 안 되고 볼 방출 안 되고 뒤에 수비진에서 뭔가 경기 답답하고 뭔가 중앙 간격 더 벌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게 다 이 포지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포지션에서의 전진성도 많이 없고 패스로 한 번에 풀어주려는 그런 키패스 같은 것도 없고 볼 운반도 안 되고 맥와이어가 그래서 좀 답답한 걸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앞서 말씀드린 해당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디오망대가 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디오망대 그냥 뭐 링크는 많이 없는데 그냥 제 희망사항 어쨌거나 스포르팅에서 최소 한두 명은 빼올 거고 그중에 이제 요케레스, 켄다, 디오망대 요케레스 1200억 켄다 900억 디오망대 700억 여름 이적 시장 이렇게 딱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뭐 얼마를 쓸 수 있을지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왼발 센터백도 마렵지 않나요? 근데 어쨌거나 리산마가 다음 시즌에 복귀하긴 하고 그리고 뭐 헤븐도 어떻게 클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루크쇼도 좌톱버 느낌이 강해가지고 루크쇼도 복귀한다고 치면 엄청 필요한 자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거나 게임 모델에 있어서 결국에 지금처럼 답답한 경기 흐름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 수비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디오망대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세트 할인 안 되나? 세트 할인? 한 변에 3명이나 사는데 삼선 영입 또 필요 없으려나. 삼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제가 또 영입하고 싶은 선수 너무 많나? 디오망대뿐만 아니라 한 명 더 있긴 한데 스포르팅에 히울만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포르팅의 히울만 이 친구가 미들인데 얘도 우가르테랑 거의 비슷한 툴을 가지고 있어요. 빡투박에 이제 수비 능력 좋고 수미 느낌의 빡투박 삼선 얘도 한 500억? 500억? 딱딱 이 정도? 진짜 이 정도면은 완벽하게 보냈다 할 수 있는데 너무 선수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 정도만 오면은 진짜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오케이 그러면 진짜 한 명만 더 할게요. 진짜 한 명만 더 진짜 얘까지만 어떻게 안 돼? 얘까지만 아모림 체제 왼쪽 이선에서 이 친구 진짜 기가 막히던데. 그러니까 얘도 공미 성향이 강하거든요. 킥 좋고 패스 잘 뿌려주고. 근데 얘가 특이한 게 덕배처럼 딱 덕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더볼이 꽤 돼요. 온더볼이 꽤 돼요 이 선수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브루노보다 더 툴이 많은 선수? 뭐 브루노 상위호환 이렇게 말할 순 없겠지만 툴이 더 많아요. 툴이. 그러니까 덕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 딱 아모림 왼쪽 이선. 얘도 지금의 가르나초 자리에 쓰거든요. 그 자리에 엄청 잘 맞을 것 같은. 얘도 한 딱 이 정도. 더 간발할게요. 더 간발해. 이게 진짜 손 놓을게. 진짜 이 정도. 여름 이적 시장. 더 이상 안 할게요. 더 이상 안 해. 이 정도. 진짜 이거면은 맨유 다음 시즌 이거 모릅니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거 모릅니다. 근데 저 금액이라면 돈이 부족하다. 세미루, 사우디, 시포드, 노동, 남은 시즌 20경기 5, 13골. 아 맞네 산초 얼마 돌려? 안토니 남은 시즌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방출. 어쨌건 제 희망사항은 이 정도. 아니 테나우도 그렇게 아약스 지원해줬으면 아모림도 한번 이 정도 크게 빅사이닝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러고 다다음 시즌에 그냥 뭐 한 500억도 안 쓰고 다음 시즌에 확 쓰고 저 정도면 챔스 진출 10가능. 근데 이 정도면 거의 4천억이거든요. 4천억 쓰고 챔스 진출 못하는 것도 그것도 유머긴 해. 아모림 경제 가능성 지금 0%입니다. 0%. 어쨌건 이 정도입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